경주를 지나 포항으로 향하는 길에는 끝없이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천년의 고도 경주와 인접한 땅이지만 그에 비해 포항의 역사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편이다. 포항 시민들은 아직까지 그런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편이죠. 경주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눈이 일제시대나 옛날부터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항은 무관심한 거죠.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포항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한 엄청난 유물이 등장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항하면 바다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사실 포항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넓은 평야를 가진 고장이다. 포항은 신라시대 때부터 내륙과 해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이곳에서 난 곡식은 신라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 든든한 재원으로 쓰여왔다. 그럼 경주가 1000년 동안 신락하는 고대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가장 큰 기반이 경주는 물론이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경주 다음으로 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 요소가 깊으니까 그 많은 유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때문에 학자들은 신라 역사에서 포항이 중차대한 역할을 해왔을 거라 예상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의견을 뒷받침해줄 만한 유적이나 사료는 점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런데 2009년 흥해들 옆 공사 현장에서 포항의 오랜 역사를 증언해줄 유물이 하나 나타났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도로가 되니까 여기서 그 몇백 미터가 이게 도로가 되는데 그때 이게 전부 주택입니다. 전부 주택이었었는데 이거를 이 도로 공사를 하면서 전부 철거를 시키고 아무튼 그때 당시에 터파기가 돼 있었고 그 터파기 옆에 돌덩어리가 몇 개 굴러다니는데 뭐 둥근 것도 있고 삐딱한 것도 있고 파헤친 흙과 돌로 가득했던 공사장. 그런데 이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주민이 한 명 있었다. 당시 집에서 꽃과 나무를 기르던 김원도 씨는 물을 줄 때마다 흙이 튀던 화분 받침대가 큰 고민이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공사장이었다. 그곳에서 김원도 씨는 화분 받침대로 쓰임직한 넓고 평평한 돌을 하나 골랐다. 운반은 쉽지 않았다. 크기만큼이나 무게가 상당한 돌이었기 때문이다. 옆방에 그 살고 있던 아는 동생이 있었는데 저 돌을 하나 가져가고 집에 쓰려고 이러니까 저 무거워갖고 혼자 못 드니까 좀 같이 가서 좀 들고 오자. 그렇게 하니 아 형님 그 뭐 돌 그 더러운 돌 그거 못 씁니다. 우리 동네 가면은 우리 동네가 저 겨울가에 가면은 반들반들하고 이거 이쁜 돌 많으니까 내가 한 차 실어다 드릴 테니까 그 돌을 버리십시오. 그 뭐든 알았다 내가 혼자 가져오마. 공사 현장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약 20m. 남의 도움 하나 없이 지렛대까지 깔아가며 옮긴 돌은 먼지 투성이었다. 김원도 씨는 돌부터 닦기 시작했다. 그러던 도중 낙서 같은 것이 하나 눈에 띄었다. 이게 대체 뭘까? 다급한 마음에 전체를 씻어봤다. 제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글자. 그건 결코 낙서가 아니었다. 뭐 화분 받침대로 쓰려고 했던 그 돌이 흙을 씻어내니까 그 글자체가 드러나니까 그걸 보고서는 봤을 때 소름 끼치더라고요.
끼친다 그럴까 그런 그걸 느꼈었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글자들. 정확한 정체를 알 수는 없었지만 예사롭지 않은 물건인 것만은 확실했다. 본래 문화재를 발견했을 때에는 발견된 장소를 기준으로 빠른 시일 안에 지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이후 문화재청에서는 인수 절차를 거친 후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현행 법규이다. 어떤 사람은 그걸 어디 숨겨 놨다가 서울 어디 그쪽으로 가면은 뭐 골동품이나 이런 거 한테 가서 또 뒤쪽으로 알면은 그거 그 몇 배의 돈을 받을 수 있었던데 그런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저로서는 그런 그 다른 사람이 나중에 했던 얘기 그런 그렇게 좀 생각을 안 했었고 뭐 다른 게 갖고 있는 지식이 없으니 제일 빠르게 연락할 수 있었는 게 그 경북밀 이창용 국장이 이제 친구 평소에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니까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김원도 씨는 제대로 된 신고 방법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는 중마고우이자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던 친구 이창용 국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흥해 지역이 그 선삼국 시대의 유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뭐 유산 토기라든지 또 뭐 한자가 적힌 그런 뭐 기와 비석 이런 것들이 깨진 비석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난 그런 종류의 어떤 유물이 아닌가 싶어서 의뢰에 넘기려다가 또 재차 전화 와가지고 제발 와서 좀 확인해 달라 그러길래 저희 카메라 기자를 먼저 보냈어요. 별 대수롭지 않은 물건일 거라 판단했던 이창용 국장은 사진 기자를 먼저 보내 실물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당에 놓인 비석은 결코 예사롭지 않은 물건이었다. 사진을 받아본 이창용 국장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크기가 큰 비석에서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는 그런 비석의 종류는 처음 봤고, 그래서 이거는 저도 그쪽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들한테 한번 의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당시에 포항에 있는 그 동대해 문화연구소라고 있어요. 오래된 금성문으로 추정되는 비석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포항의 향토문화 전문가 배용일 교수를 섭외했다. 비석의 사진을 넘기면 넘길수록 배용일 교수는 흥분과 기대를 감출 수 없었다. 오랜 시간 포항의 역사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드디어 나올 것이 나왔단 감격 때문이었다. 60주년 기념회니까 또 선물을 줬구나. 우리 포항의 선조들이 또 선물을 하나 줬구나. 이 보통 문화재가 아니다. 사진을 통해 비문의 생김새를 꼼꼼히 살펴보던 도중 배용일 교수는 또 다른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비석의 하단 부분. 아예 명문이 빠져 있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단에 한 20cm 글자가 없어요. 한 20cm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받침대가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이걸 혹시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내일 아침에 시청에서 신고하도록 하면 늦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일하는 인물들이 와서 작업을 먼저 시작할 수 있으니까. 또 그 비석이 출토된 그 공사 현장 같으면 그 비석 외의 문화재라도 분명히 매장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비석이 어떤 문화재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언론에 보도하게 되면 당장 그 문화재 관련 당국에 나와서 그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비석만이 거기에 매장되어 있을 건 아니다. 다른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날 경북 매일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중성립이 발견 기사가 차지했다. 배용일 교수 역시 바로 시청에 연락을 취해 배수로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또 다른 유물을 지키기 위해 모두들 필사적이었다. 그날 밤 비석의 명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배용일 교수를 비롯한 학자들이 현장을 찾았다. 전기불까지 켜가며 비문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캄캄한 밤중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정밀한 확인을 위해 탁본 작업에 들어가자 선명한 글씨가 하나둘씩 드러났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왔던 비석이라고 하기엔 다행히 글자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명문의 내용은 당시 있었던 재산 분쟁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때 모두를 놀라게 한 단어가 하나 등장했다. 중죄. 두 자를 읽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확히 20년 전 포항에서 이 글자가 새겨진 비석이 발견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1989년 밭을 갈던 농부에 의해 발견된 냉수리비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국보로 지정된 포항의 문화재다. 그런데 이 비석에서도 중죄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비문 역시 재산 다툼을 다룬 것으로 그 내용마저 아주 흡사했다. 이것은 곧 중성리비가 냉수리비와 같은 급의 귀중한 문화재임을 말해주는 증거였다. 굉장히 뜻깊은 문화재가 된 거죠. 포항으로 봐서는. 포항이 신라 건국과 성장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데 주목할 수 있는, 그걸 밝힐 수 있는 유물이 된 거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조성 시기를 비교한 결과 중성리비가 냉수리비보다 더 오래된 비석으로 판명난 것이다. 현존하는 신라 비석 중 가장 오래된 비석을 찾아낸 김원도 씨.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남긴 것은 물론 국가로부터 보상금도 받았다. 요즘은 어떤 공사장이 있다, 돌들 보이면 일부러라도 한 번씩 가서 확인해보는 그런 이상한 버릇까지 생기고, 평소에는 굉장히 무지한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이 계기로 인해 갖고 많은 걸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중성리비는 경주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비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라에 관한 연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공사장 폐기물로 혹은 화분 받침대로 쓰일 뻔했던 수천 년 전의 보물이 너무도 우연한 기회에 발견된 놀라운 사건. 지금도 우리 땅 어딘가에선 고대사의 의문을 풀어줄 유물들이 우연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